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 특히 노년층의 웰빙을 연구하고 상담해온 박종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위라는 단어를 듣고 살짝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부끄러운 것도 숨길 것도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이에요. 특히 60, 70을 넘기면서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이 주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위할 때 우리 몸, 특히 전립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사정을 하면 전립선이 즉각적으로 변화를 겪고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모르세요. 놀라운 점은 이 변화들 중 일부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위를 할 때 전립선에서 일어나는 6가지 주요 변화를 쉽고 친근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나 호르몬 변화부터 시작해서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까지, 이 모든 게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이 잘 작동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사정을 할 때마다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혹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정보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심지어 일부는 여러분이 몸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건강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시죠. 전립선은 남성의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정액을 만들어내고 소변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하니까요.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전립선이 커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져요. 흔히 말하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같은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은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불편함을 만들어요. 심지어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전립선암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립선 건강을 잘 챙기는 건 단순히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일이에요. 자위가 전립선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 주제는 오랫동안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분야예요. 여러 연구에서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사정을 하면 전립선 안에 쌓인 노폐물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립선은 정액을 만들면서 계속 활동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독소나 호르몬 같은 것들이 쌓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으면 염증이나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엔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쉽게 말해서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사정이 일종의 자연스러운 청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한 달에 20번 정도 사정을 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물론 이건 모든 분이 똑같이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당한 빈도의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상담실에 찾아오신 70대 초반의 최영철 어르신이 계셨어요. 최 어르신은 퇴직 후에도 늘 건강을 챙기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다며 걱정이 많으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전립선이 약간 커져서 소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께서 식이요법이나 운동 같은 기본적인 조언과 함께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어르신이 살짝 당황하셨죠.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서요. 하지만 저와 몇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위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은 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챙기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편안한 시간에 자위를 해보셨죠. 몇 주 지나고 나서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소변도 조금 더 시원하게 나오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자위가 단순히 쾌락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정만으로 모든 전립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병원 검진이 함께 가야 해요. 하지만 자위는 그 퍼즐의 한 조각으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그렇다면 자위가 전립선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앞으로 다룰 6가지 변화는 단순히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 소변 기능, 심지어 혈액순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사정을 하면 전립선 안에 쌓인 체액이 배출되면서 압력이 줄어들고 염증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어요. 또 자위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데 이건 나이 들수록 에너지와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변화들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꾸준히 쌓이다 보면 전반적인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자위 후에 몸이 더 가볍거나 편안해진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뭔가 불편하거나 피곤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이런 신호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 건강과 자위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정을 할 때마다 우리 몸, 특히 전립선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들은 단순히 순간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오늘은 6가지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과 함께 친근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영철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작은 변화가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자위가 전립선암 위험에 미치는 영향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전립선암은 나이 드신 남성분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 중 하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러 연구에서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전립선은 정액을 만들면서 계속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소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쌓일 수 있거든요. 사정을 하면 이런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면서 전립선이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전립선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셈이죠. 예를 들어 한 유명한 연구에서는 한 달에 20번 정도 사정을 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물론 이 숫자가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몸 상태와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당한 빈도의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정만으로 전립선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유전, 식습관, 운동 같은 다른 요소들도 함께 신경 써야 하죠. 제 상담실에 오셨던 70대 김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가족 중에 전립선암 병력이 있어서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상담하면서 전립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의사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니 적당한 사정 빈도를 유지하면서 브로콜리나 토마토 같은 항산화 음식을 챙겨 먹고 매일 3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받으셨어요. 김 어르신은 처음엔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웃으셨지만 몇 달 실천해 보시더니 몸이 훨씬 가볍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정기검진에서 전립선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 미소가 정말 잊히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자위가 전립선의 압력을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게요. 전립선은 정액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일을 하는데 오랫동안 사정을 하지 않으면 체액이 쌓여서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쌓이다 보면 전립선이 붓거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죠.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압력 때문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골반 쪽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사정을 하면 전립선에 쌓인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줄어들고 불편함도 덜해질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박상호 어르신은 퇴직 후 성생활이 뜸해지면서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가 했는데 병원에서 전립선이 약간 커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정기적인 사정을 권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도해 보라고 하셨어요. 박 어르신은 처음엔 쑥스러워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니 소변 흐름이 조금 나아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어르신이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다며 웃으시던 게 기억나네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정 후에도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압력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땐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자위는 전립선 건강을 돕는 좋은 방법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니까요. 세 번째로 자위가 호르몬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정을 하면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시적으로 변동해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에너지, 근력, 성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이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정 후 테스토스테론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 회복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위를 너무 자주 하면 피곤함을 느끼거나 기운이 덜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 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데 과도하게 쌓이면 전립선 비대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정기적인 사정은 이런 호르몬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의 이정훈 어르신은 자위 후에 가끔 피곤함을 느끼셨는데 알고 보니 밤늦게 자위를 하다 보니 수면 부족이 원인이었어요. 저와 상담하면서 자위 빈도를 조절하고 아침이나 낮 시간에 해보시는 걸로 바꿔보셨죠. 그러자 피곤함이 줄고 오히려 기운이 더 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정훈 어르신처럼 자위 빈도와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만약 자위 후 계속 피곤하거나 성욕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병원에서 호르몬 수치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위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게 중요하죠. 네 번째로 자위가 소변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어서 소변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사정을 하면 전립선이 일시적으로 수축했다가 이완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변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사정 후에 소변이 약하게 나오거나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반대로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유연하게 유지해서 장기적으로 소변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답니다. 60대 후반의 정민수 어르신은 사정 후에 소변이 약하게 나오는 걸 느끼셨는데 이게 걱정이 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전립선이 약간 커진 상태였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죠. 의사 선생님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페인을 줄이면서 정기적인 사정을 유지해 보라고 하셨어요. 정 어르신은 이 조언을 따라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자위를 해보셨죠. 몇 주 뒤에 소변 흐름이 조금 나아졌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자위가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게요. 자위를 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좋아져요. 이건 가벼운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죠.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이런 작은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정 후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자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자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해요. 60대 이상이 되면 외로움이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많은데 자위는 이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 적당한 균형이 중요해요. 이 6가지 변화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립선 건강, 호르몬, 소변, 혈액순환, 정신 건강까지 자위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까지 우리는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6가지 변화를 살펴봤어요. 전립선암 위험 감소, 압력 완화, 호르몬 균형 조절, 소변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놀랍죠? 최영철 어르신, 김만수 어르신, 박상호 어르신의 사례에서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건강한 마음가짐을 나눠볼게요. 이 결론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따뜻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마무리해 볼까요? 핵심은 간단해요.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돕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60대, 70대에 접어들며 전립선 비대증이나 소변 불편이 흔해지는데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자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건강은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이 어우러져야 완성되는 퍼즐이에요. 자위는 그 조각 중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사정 후 소변 흐름이 약하거나 골반이 불편하다면 전립선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박상호 어르신처럼 이럴 땐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반대로 사정 후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자위가 몸에 잘 맞는다는 뜻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편안한 시간에 무리 없이 시도해 보세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자위는 낮이나 저녁에 스트레스 없는 분위기에서 하세요. 이정훈 어르신처럼 늦은 밤은 피곤함을 쌓을 수 있거든요. 둘째, 물을 하루 8잔 마시고 카페인과 술은 저녁에 줄이세요. 정민수 어르신이 소변 흐름을 개선한 것처럼 이 습관은 전립선에 좋아요. 셋째, 브로콜리, 토마토, 견과류 같은 항산화 음식을 챙겨 드세요. 김만수 어르신처럼 이런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을 보호해요. 운동도 필수예요. 매일 30분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전립선 압력을 줄여줘요.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도 추천해요. 소변 참듯 골반 근육을 5초 조였다 풀기를 하루 100번 반복해 보세요. 한 달 꾸준히 하면 소변 흐름이 나아질 거예요. 정신 건강도 중요하죠. 자위는 스트레스를 풀어주지만 지나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이병철 어르신처럼 바둑이나 산책 같은 취미로 균형을 맞추세요. 정기 검진은 절대 잊지 마세요. 60대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PSA 검사나 초음파를 받아보세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자주 체크해야 해요. 조기 발견이 치료를 쉽게 만든답니다. 건강은 천천히 쌓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엔 물 마시는 습관, 다음 주엔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최영철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가 모이면 몸이 달라질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자위의 건강 효과였는지, 어르신들의 사례였는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걷기 시작했더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같은 짧은 이야기도 큰 도움이 돼요. 이 콘텐츠가 유용했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며 건강 대화를 나눠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느낀 점 한 줄 남겨주시면 큰 격려가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오디오북에서 만나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